그럼 먼저 어분야그 레이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빔야그 레이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저들 중에서 뭐 많이 토닝한다든지 이런 레이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코 레이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빔야그 레이저는 CO2 레이저와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블러티브한 레이저, 그러니까 약간 박피를 할 수 있는, 피부를 탈각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대표되는 레이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가장 고전적이고 오래된 방식이 CO2 레이저입니다. 10600 나노미터 파장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에 대한 흡수도도 좋고 굉장히 강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피를 탈각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뺀다든지 그런 시술들, 사막이라든지 혹은 지루각화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부를 살짝 벗겨내는 데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CO2 레이저는 역시 어빔야그 레이저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기술력도 워낙 좋아서 내구성도 좋고 해서 모든 웬만한 피부 미용과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레이저죠. 없으면 그걸 피부 미용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점을 빼는 방식들을 이용하다가 CO2 레이저의 스캐너, 그리고 그러니까 필터 같은 거죠. 그거를 끼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락셀 레이저가 나오게 됐습니다. 작은 구멍을 내는 것들을 여러 개 구멍을 내면서 피부 표면에 잔 구멍들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부 내로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되고, 작은 구멍을 내는 방식을 통해서 피부 표피 내로 침투될 수 없었던 많은 영양, 인자 혹은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피부 내로 침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썼던 건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락셀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CO2 프락셀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왜냐하면 모공을 줄이는데도 너무 도움이 되고 피부를 약간 박피하는 효과도 너무 좋고, 하지만 단점이 있었죠. 이제 강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부가 작은 기둥으로 침투를 하면서 작은 구멍을 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구멍을 내게 되면, 구멍이 나게 되면 주변부에도 열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원하지 않는 벌크 히팅, 그러니까 주변부에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주변까지 어떻게 보면 피부가 약간 익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피부에 염증 반응 형성되면서 그 부분들이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피부에 재생을 유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열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피부 손상도도 원치 않는 손상도까지 더 생기는 거죠.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술을 했는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의 예민도에 따라서 너무 많은 붉음증이 온다든지, 너무 많은 각질 형성이 된다든지, 혹은 또 심하게 염증이 발현이 되면서 피부에 손상이 가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깨끗해지는 피부가 아닌 피부에 착색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논어블러티브 프랙셔널 레이저, 그러니까 툴리움 혹은 어분글라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피부에 직접 구멍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를 탈각시키지 않고 피부 진피 내로 열 에너지만 전달을 해서 피부에서 새롭게 재생될 수 있는 섬유화 세포라든지 콜라겐 형성을 유도를 하게 되어 있고, 히트샥 프로테인, 그러니까 피부가 어느 정도 온도가 이상이 됐을 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나오면서 피부의 재생을 도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좋기는 한데, 결국은 피부에 직접적인 구멍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효과면은 반대되는 효과, 부작용이죠. 잘못된 사이드 이펙트는 줄이긴 했지만 그 효과적인 면은 CO2 프락셀만큼 큰 효과를 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제가 한 건 아닌데 그걸 또 많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생각해낸 게 2940 파장대를 이용한 어빔야그 레이저가 나온 겁니다. 어빔야그 레이저는 CO2 레이저만큼 깊은 구멍을 내거나 깊이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파괴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CO2 레이저가 한 300-400 마이크로미터까지 구멍을 낸다고 생각하면 얘는 20에서 50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구멍을 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구멍을 낸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진피를 뚫고 피부 내로 좋은 인자들을 침투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깊게 구멍이 나지 않고, 그리고 또 구멍이 나더라도 그 주변까지 열 전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구멍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빔야그 프락셀이 또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이게 개발이 되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가 뭐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시대를 거듭하면서 매트릭셀 프로처럼 이런 좋은 고퀄러티의 어빔야급 프랙셔널 레이저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어빔야급 프랙셔널 레이저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해봤는데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펄스가 보통 뭐 한 2단계 정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숏 펄스와 롱 펄스. 숏 펄스와 롱 펄스의 차이는 롱 펄스는 열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숏 펄스 짧은 파장 때는 열을 더 작게 준다. 그러니까 손상이 적고 손상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손상이 많지만 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재생되는 효과는 더 좋을 수 있고 손상이 적지만 탈각시키는 효과는 더 크기 때문에 바깥쪽을 깎아내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매트릭셀 프로는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VSP, Variable Scale Pulse라고 해서 시술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을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열을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열을 작게 줄 것이냐를 정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레이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대신에 좀 이제 술자는 머리가 더 피곤해진 거죠. 이게 조절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니까요. 술자들이 원했던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과 차이가 나게 두피 혹은 피부 표면에 심한 각질 탈락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피부 내로 많은 좋은 인자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우리 회사에서도 이 팁 이름을 도자기 토닝이라고 만들었어요. 피부가 아무래도 도자기처럼 반짝반짝해진다는 의미겠죠. 심하게 각질 탈락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각질 부분까지 탈각을 시키면서 피부 내로 수분이 침투될 수 있게. 각질 자체가 피부의 보호막이자 방어막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침투가 안 되는데 침투시키는 데 좋은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른 제네시스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피부를 좋게 만드는 그 효과. 도자기 토닝 역시도 피부 내에 적절한 열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그리고 또 각질 탈락을 일으키면서 피부 내로 좋은 인자들을 침투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랙셔널 같은 경우에도 5가지 파장 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짧은 베리 쇼트 15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젠틀 모드 같은 경우는 1500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거의 10배 가까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열 에너지 전달 자체가 되게 깊이 되고 넓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짧을수록 기화가 잘 되는 부분들, 길수록 파장대가 길수록 열 에너지 전달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전달이 강한 부분들은 우리가 혈액 응고 효과 부분들과 주변에 조금 불필요하지만 많은 열 에너지를 전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트쇼크 프로테인이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재형성 여러 가지 리모델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많이 강하게 강화시켰고 짧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운타임 그러니까 회복기를 줄이면서 피부 내로 작은 구멍을 내서 피부 내로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람마다 우리가 피부 두께도 다르고 피부 반응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일정하게 돼 있는 몇 가지 없는 조건만 가지고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그 기준점이 워낙에 피부 타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ABC라는 방식만 가지고는 환자분이 B와 C 사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진 레이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술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를 통해서 점 빼기 그리고 점을 뺄 때 우리가 CO2 레이저를 꼭 병합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감들이 있었던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좀 더 정밀하게 타겟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토닝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피부 내로 심한 구멍을 내거나 다운타임이 긴 빨갛게 되는 것들을 일으키지 않고 작은 각질 탈락만 일으킴으로 인해서 피부가 조금 다운타임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회복기 약간 빨개지는 기간도 있을 건데 하지만 피부 내로 좋은 인자들을 침투시키면서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도자기 토닝들이 우리가 기존의 제네시스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했던 역할처럼 피부에 콜라겐 형성을 해주고 모공도 줄여주고 피지 양도 조절해주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빔야급 프락셀 레이저라고 하면 얼굴이 뻘개지고 생활이 불편할 정도였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탈피한 거죠. 바꿀 수 있는 방식들을 더 추가했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콜리메이터 팁 같은 경우도 굵기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띄우거나 가까이 붙이거나 균일한 레이저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핀홀 방식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CO2 레이저보다 작은 구멍 자체가 좀 크다는 게 불편한 부분들이었는데 굉장히 작은 미세한 홀을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술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채택했습니다.